골프 스윙에서 파워가 만들어지는 구조인 파워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파워 패키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파워 패키지는 팔과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럽 헤드를 임팩트로 보내는 손과 팔의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과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들어진 삼각형,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들어진 삼각형 중에 오른팔의 길이가 백스윙 과정 속에 접혔다가 펴질 때 파워가 나온다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설적인 골퍼인 벤 호간 역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자기는 오른팔이나 오른손이 3개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5레슨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벤 호간 같은 경우는 파워를 내는 예시를,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야구 선수 내야수가 언더핸드나 사이드암으로 공을 던질 때 이 모션이 골프 스윙에 있어서 파워를 만드는 가장 비슷한 동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 헤드를 임팩트로 보내는 손과 팔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좋은 스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좋은 스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백석에 있는 14개 클럽은 다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하면서 클럽 샤프트가 최대한 기울어진 스윙면을 최대한 유지를 할 때 클럽 헤드는 서클로 움직이면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를 잘 제어하면 우리가 좋은 스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손도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되고 팔도 어느 정도 움직여야지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클럽을 잘 제어할 수 있겠죠. 자, 손의 움직임은 결국은 손목의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손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첫 번째 수평적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직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때로는 회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스윙 과정 속에 이 손목의 3가지 움직임에 의해서 기울어진 경사면, 즉 스윙면을 유지하는데 손목이 많은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팔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우리 팔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백스윙 과정 속에서는 파워 패키지 구조, 왼팔의 길이는 변화가 없고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겠죠. 그 다음에 접혔던 팔꿈치가 펴지고 임팩트 이후에는 접혔던 팔꿈치가 펴지면 반대쪽 왼팔은 다시 회전을 하면서 접혀야지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잘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마틴 엘리어스라는 교수가는 이 팔의 움직임을 교차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 X자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과 왼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왼팔과 오른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 양팔과 양다리에는 팔꿈치와 무릎이라는 관절이 있죠. 그러면 보시면 오른팔과 왼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백스윙 과정 속에 오른 무릎이 펴지고 왼 무릎이 구부러지면 이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 팔꿈치는 구부러지고 왼쪽 팔꿈치는 펴져야 되고, 다운스윙에서는 반대로 오른쪽 팔꿈치가 펴질 때 왼쪽 무릎이 펴지고 오른 무릎이 구부러질 때 왼쪽 팔꿈치가 접히면 골프 스윙에 필요한 스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파워 패키지 구조상 왼팔은 항상 스윙을 해야 되고, 오른쪽 팔꿈치는 팔꿈치가 회전을 하다가 접혔다가 펴지면서 파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거를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2가지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어 패턴, 그 다음에 히터 패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자, 히터와 스윙어가 파워를 만드는 원천이 조금은 다르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터 같은 경우는 파워 패키지 구조, 왼팔, 오른팔 어깨 중 오른팔 길이를 변경을 하는 것을 오른팔의 근육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접었다 피면서 파워를 만들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양팔을 다 수동적으로 유지를 한 채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접혔다가 다시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팔이 펴지게끔 하여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클럽의 디자인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에 따라서 스윙어는 조금 더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으로 접히게끔 해야지 스윙을 했을 때보다 효과적인 스윙이 가능하며, 또 이제 히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은 클럽, 웨지나 숏아이언을 사용을 했을 때 손의 위치가 드라이버에 비해서는
볼 위치도 정중앙에 있고 손의 위치가 공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조금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백스윙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어 패턴이 오른팔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자동으로 접혔다가 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연습 스윙 루틴, 그러니까 연습 스윙을 할 때 어떤 동작을 했었냐면, 자, 클럽 헤드를 앞에다 밀어놓고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버려 두면 왼팔과 오른팔이 자동으로 백스윙 탑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오른팔의 근육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접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데, 이 움직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클럽을 앞에다 밀어놓고 우리가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윙을 한다고 치면, 첫 번째 순서를 살펴보면 몸이 먼저 움직이고 팔이 끌려오고 손이 끌려오고 클럽 헤드가 맨 나중에 끌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클럽 헤드가 맨 나중에 끌려올 때 작지만 조금의 가속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가속을 유지한 채 클럽 샤프트를 경사면에 잘 유지를 하면 오른팔을 직접적으로 팔꿈치를 접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가능하겠죠. 반면에 엣지라는 클럽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드라이버와 다르게 어드레스 때 클럽 헤드는 항상 손보다는 뒤에 있겠죠. 이 상태에서 스윙어가 사용했던 클럽 헤드가 끌려오는 가속을 클럽 헤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게끔 하여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 패턴을 히터 패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팔의 길이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면 히터 패턴, 그 다음에 오른팔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변화시켜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 패턴을 스윙어 패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드레스 때 왼팔, 어깨, 오른팔이 이 삼각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백스윙 과정 속에 왼팔 길이 변화 없고 어깨 길이 변화 없고 오른쪽 팔의 길이만 이렇게 접혔다가 다운스윙 때 접혔던 팔이 펴지면서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오른쪽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는 것을 또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겠죠. 히터 패턴은 조금 능동적으로 오른팔의 근육을 사용해서 접었다 피면 히터 패턴,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백스윙 과정 속에서 끌려오는 가속을 활용하여 양팔을 다 수동적으로 유지해서 오른팔이 그냥 자동으로 접혔다가 펴지게 하는 패턴을 스윙어 패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드는 파워 패키지,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려면 이 지렛대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지렛대 움직임이라는 게 뭐냐면, 받침점을 중심으로 무거운 물건이 있을 때 이쪽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적은 힘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게 이제 지렛대 효과의 내용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골프 스윙에 있어서는 지렛대 효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 스윙 아크의 반지름이 길이가 가장 길었을 때 효율적인 파워를 만드는 동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골프 스윙에 있어서 왼팔과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길이가 그냥 단지 긴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클럽 헤드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결국은 길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스피드가 동시에 작용을 해야지 좋은 스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팩트 순간 왼팔과 클럽의 길이가 길수록 효율적인 스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 그 다음에 어깨가 만드는 삼각형 중에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움직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렛대 효과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지렛대의 움직임이 어디에서 적용될 수 있냐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길이가 가장 길어야지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골프 스윙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지렛대가 긴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 길이가 가장 길면서 클럽 헤드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지렛대가 필요하다고 골핑 머신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렛대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왼팔과 클럽 헤드, 클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뭐냐면, 왼쪽 어깨를 받침점으로
왼손목 코킹 없이 왼팔과 클럽이 원피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첫 번째 지렛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지렛대는 뭐냐면 왼팔에 보시면은 왼손목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파워 패키지 구조상 오른팔 팔꿈치가 접힐 때 왼손목 코킹이 되면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스윙 아크의 길이가 가장 길고 빠르게 움직이려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지렛대와 두 번째 지렛대의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왼팔과 클럽의 길이가 길수록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으며, 이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렛대와 두 번째 지렛대 움직임에 의해 임팩트 순간 첫 번째 지렛대의 가속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은 이중 진자 움직임하고 비슷하대요.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진자 움직임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시계추는 정말로 이게 원피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관절이 없죠.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진자 운동만 하겠죠. 그래서 골프 스윙에 필요한 지렛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왼팔과 클럽이 이렇게 완만한 V자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이크웨이 중에 왼팔과 클럽이 왼손목 코킹 없이 이렇게 원피스로 움직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진자 운동이고, 자, 여기서 스윙면을 유지하면서 파워를 만들기 위해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서 왼손목이 코킹이 되면 이게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시계추는 단지 지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지렛대는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이 더 추가가 되죠. 어떤 방향이냐면 경사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테이크웨이 동작을 통해서 움직일 때 왼손과 왼팔은 회전을 해야지 첫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고, 자, 두 번째 지렛대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힐 때 왼팔이 올라오고 왼손목 코킹이 되면서 수직적인 움직임이 가미가 돼야지 두 번째 지렛대가 잘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 진자 운동은 결국은 뭐냐면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클럽을 잘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테이크 어웨이 시에 발생하며 결국은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파워 패키지 구조,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드는 구조, 삼각형을 테이크어웨이 때까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테이크어웨이라고 잘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삼각형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양팔을 테이크어웨이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팔과 클럽이 이 움직임에 의해서 따라오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테이크어웨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테이크어웨이 중에 회전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삼각형을 그대로 왼팔과 어깨 오른팔이 만든 삼각형 중에 왼팔과 클럽 그 다음에 어깨가 만드는 이 구조를 보시면 숫자 7하고 비슷하겠죠. 7자.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 7자인 오른 어깨만 위로 뒤로 빠져주면 첫 번째 지렛대의 움직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지렛대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왼팔과 클럽이 이렇게 삼각형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여주면 이 면이 첫 번째 처음에 어드레스 상태에서는 타겟 쪽을 보고 있지만 오른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테이크어웨이 위치까지 왔을 때는 이 삼각형 면이 정면을 향하게 돼서 회전이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지렛대는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이기 위해서 회전을 이렇게 할 때 오른팔도 어떻게 보면 오른쪽 손바닥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 손바닥이 타겟을 보고 있다가 정면을 보듯이 이것도 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전을 하고 여기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주는 수직 모션을 하면 자연스럽게 왼손목 코킹이 만들어지면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지렛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작은 파워에는 첫 번째 지렛대만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파워가 필요할 때는 두 번째 지렛대가 순차적으로 사용되면 우리가 이제 파워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만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짧은 칩샷이나
퍼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지렛대만 사용을 하고 퍼터나 칩샷보다 조금 더 큰 파워가 필요할 때는 두 번째 지렛대가 개입을 하면서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을 하면 파워 양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그림이 이제 두 개의 지렛대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손이고 클럽 헤드, 손보다 밑에 있는 이 과정까지가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 그리고 이 클럽 헤드가 손하고 같은 위치에서 손보다 높은 위치가 두 번째 지렛대의 작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올 땐 역순으로만 내려오면 되겠죠. 첫 번째 지렛대는 회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두 번째 지렛대는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수직 모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다운스윙의 순서는 수직 모션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로 가는 과정은 테이크웨이의 반대 움직임, 그러니까 반대 회전에 의해서 임팩트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도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임팩트 이후에는 왼손목이 리코킹이 되면서 다시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 줘야 되겠죠. 임팩트 이후에 첫 번째 지렛대가 가장 길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임팩트가 되고 다시 진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가 다시 손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리코킹 동작이 되어야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자, 클럽 헤드가 임팩트 이후에 다시 손보다 높게 올라간다고 해서 왼손목이 손등 쪽으로 꺾이는 동작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 동작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골핑머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럽 헤드가 다시 임팩트 이후에 손보다 높아지는 동작을 이제 골핑머신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임팩트 순간까지 왼손목은 이게 판판한 상태인 플랫을 유지하고, 클럽 헤드가 다시 손보다 높게 올라가는 거는 반대쪽 진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른팔이 펴지면서 몸에 있어서는 왼쪽이 공에서 멀어지는 비켜주는 동작을 이렇게 해줬을 때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손보다 높게 올라가야지, 이 동작을 오해해서 왼손목을 꺾어서 이 동작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첫 번째 지렛대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어깨가 받침점의 역할을 하고, 요 왼손부터 클럽 전체적인 게 무게, 그러니까 요 무게는 두 번째 지렛대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지렛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받침점이 이번에 왼손목이 되고 무게가 클럽 헤드가 되겠죠. 두 번째 지렛대는 첫 번째 지렛대가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왼손목 코킹, 그러니까 오른 팔꿈치가 회전하면서 접히는 동작에 의해서 왼손목이 코킹이 됐을 때 발생을 하고, 첫 번째 지렛대는 결국은 테이크어웨이 중에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두 번째 지렛대가 이제 무게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죠. 큰 파워가 필요할 때는 두 개의 지렛대가 순차적으로 움직여서 파워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파워가 있을 때는 첫 번째 지렛대만 활용해도 비교적 좋은 골프 스윙을 만들 수도 있겠죠. 골프 게임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단지 막연하게 멀리 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거리를 어느 정도 제어해서 하는 스윙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골프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을 잘 활용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자, 베노간의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이 베노간의 테이크어웨이 동작, 왼팔, 오른팔 어깨 삼각형 중에 오른 어깨만 위로 뒤로 빠져서 첫 번째 지렛대를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치에서 오른 팔뚝이 회전을 하면서 팔꿈치가 접히면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오른 팔뚝이 클럽이 경사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전을 하면서 팔꿈치가 접히면 두 번째 지렛대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이 동작을, 그러니까 지렛대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을 알게 모르게 연습을 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골프 처음 배울 때 했던 동작이 똑딱이라고 표현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움직임일 수도 있고, 이 똑딱이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지렛대 움직이고 왼손목 코킹, 오른쪽 팔꿈치가 접혀서 왼손목이 코킹이 되면서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 정도 되는 이 연습을 또 하죠. 첫 번째 똑딱이가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지렛대가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이 발생한 후에 오른쪽 팔꿈치가 회전하면서 접혀서 왼팔이 이렇게 지면하고 평행 정도 위치까지 갔을 때가 두 번째 지렛대의 움직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 패키지 구조에서 알아봤을 때 왼팔은 스윙을 하고 오른팔은 팔꿈치가 접혔다 펴지면서 파워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왼팔의 스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영어로 뭐냐면 스윙이에요. 놀이터의 그네는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근데 놀이터의 그네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던가 외부의 힘이 작동을 해야지 놀이터에 있는 그네는 시계추 움직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왼팔의 스윙을 잘 하려면 왼팔과 클럽, 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움직이고, 오른팔이 때로는 능동적으로 접혔다 펴지고 때로는 스윙어 패턴으로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자동으로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을 하면 우리가 두 스윙 패턴 모두를 잘 할 수 있다고 이제 골핑 머신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골핑 머신의 이제 메인 컨셉이 뭐냐면 왼팔과 클럽은 그네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왼팔과 클럽이 정말로 놀이터에 있는 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왼팔이 내 몸에 붙어 있고 왼팔과 클럽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되면 얘는 혼자서 백스윙으로 갈 수도 없고 임팩트 이후에 앞으로 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왼팔과 클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외부의 힘의 도움이 뭐냐면 몸의 움직임 또는 오른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 그네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자, 경사면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닥에 있는 이 라인을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이제 플레인 라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클럽 샤프트가 왼팔 그네를 딱 유지를 하고,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은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있던 왼팔과 클럽이 회전을 하면서 테이크어의 위치까지 가겠죠. 자, 이때를 살펴보시면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자,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은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면 우리가 경사면을 잘 유지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자, 그때 이 움직임을 보시면 왼손등의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타겟 쪽을 보고 있고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이렇게 하면서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면 오른손목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회전이라는 동작이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렛대가 오른 어깨 움직임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드는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서 왼손목 코킹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왼팔과 왼손 클럽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이기 때문에 왼손목 코킹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부의 힘의 도움이 뭐냐면 오른쪽 팔꿈치가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팔꿈치가 접히면 왼손목 코킹도 만들어지고 왼팔도 위로 올라가는 동작도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머신 컨셉을 한번 살펴보면 왼 어깨를 힌지로 몸에 붙이고 오른팔은 파워를 공급하는 피스톤 역할을 해야 된대요. 자, 이게 전에 살펴봤던 파워 패키지 구조,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드는 삼각형 중에 오른팔의 길이만 접혔다가 펴지는 거하고 붙여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왼손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인 왼팔은 회전 및 스윙 모션만 할 수 있대요.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지렛대 왼팔은 그네이기 때문에 혼자서 못 움직이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왼팔과 클럽이 내가 회전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면서 클럽 샤프트 연장선의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면 왼손목 코킹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왼팔의 힘으로 올리지 않아도 두 번째 지렛대가 잘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동작을 이제 스윙 모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윙을 잘 하시려면 왼손목은 회전을 하고 스윙 모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왼손목은 손의 기능으로 살펴보시면 왼팔과 왼손목은 첫 번째
회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팔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수직 모션인 코킹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임팩트로 가는 제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시면 올라가는 움직임의 반대로 역순으로만 움직이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지겠죠. 자, 백스윙이 완성이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우리가 하체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쪽 접혔던 팔꿈치가 점차적으로 풀리면서 다운스윙을 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임팩트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졌다는 거는 뭐냐면 볼을 중심으로 오른 어깨가 공에서 멀어지는 동작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반대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오른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에 가까워질 때 왼쪽이 이 움직임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볼에서 멀어지면 반대의 회전에 의해서 임팩트로 찾아가는 동작이 비교적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밑에 문장을 살펴보면 왼손목은 코킹은 허용되지만 벤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벤트라는 것을 일단 살펴보면 왼손등이 팔뚝하고 비교적 이렇게 일직선을 유지한 이 상태를 플랫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왼손등이 손등 쪽으로 꺾이는 동작을 벤트라고 하는데, 이 벤트라는 동작은 왼손목에 있어서는 골프 스윙을 할 때 필요가 없는 동작이라고 골핑 머신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골프 스윙 중에 왼손목이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을 잘 유지를 하면 세 가지를 보장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윙 아크의 길이를 가장 길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플랫한 왼손목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보장하고, 세 번째, 이제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레깅을 플랫한 왼손목이 만들어진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왼팔 근해를 이렇게 한번 모형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왼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샤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제가 만든 도구는 왼손목이 이렇게 코킹 동작은 가능하지만 벤트가 될 수가 없겠죠. 이 도구를 제가 왼쪽 어깨에 이렇게 붙이고 오른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회전 모션과 그 다음에 오른 팔꿈치가 접히는 움직임에 수직 모션이 되면 백스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임팩트로 돌아올 때 역순이 수직 모션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펴지고 그 다음에 반대 회전인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동작을 하면 좋은 스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왼손목이 벤트가 안 되고 플랫한 상태에서 반대쪽 회전으로 이렇게 임팩트로 들어오면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스윙 아크의 길이를 가장 길게 쓸 수가 있으면서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의 왼손목은 얘처럼 그냥 수직 모션만 하는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수직 모션 이후에 플랫한 손목을 유지 못하고 왼손목이 벤트가 돼서 임팩트가 되면 스윙 아크의 길이가 손목부터 클럽 헤드까지 밖에 우리는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손목부터 어깨까지 왼팔의 길이를 손해 볼 수도 있겠죠. 아이언이 한 클럽이 길이 차이가 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반인치씩 차이가 나겠죠. 자, 반인치는 약 1c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왼손목부터 어깨까지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왼손목이 플랫 상태가 아닌 벤트 상태가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스윙을 할지라도 왼손목이 벤트가 되는 순간 왼손목부터 왼 어깨까지 이 길이 한 60cm 이상 되겠죠. 그러면은 뭐 한 60클럽이라는 거를 우리는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왼손목이 어떻게 보면 벤트가 되는 게 치명적인 스윙에 있어서 오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클럽 페이스,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왼팔 근해를 이렇게 만들 때 플랫한 왼손목으로 비교적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잡고 왼팔 근해가 놀이터 있는 근해처럼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 어깨에 의해서 회전하고 오른 팔꿈치에 의해서 수직 모션을 하고 역순으로 오른 팔꿈치가 펴지면서 점차적으로 펴지면서 수직 모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회전은 오른쪽 어깨가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이렇게 멀어진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 근해가 움직여지면 우리는 생각을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유지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에 비슷하게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그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골프에 필요한 파워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원심력, 구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원심력, 구심력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돌에다가 실을 묶어서 돌릴 때 손은 구심력을 역할을 하고 이 구심력의 영향을 받아서 실에 매달려 있는 돌은 이 구심력에 항상 뒤따라오면서 뭔가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지는 게 원심력, 구심력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골프 스윙에 적용을 시켜보면 골프 스윙에 필요한 몸의 움직임은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는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접혔던 팔이 펴지면서 몸의 움직임 구심력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뒤따라오는 클럽 헤드가 원심력의 역할을 해주겠죠. 자, 근데 만약에 왼손목이 임팩트 벤트가 되면 몸의 움직임 구심력을 클럽 헤드가 추월을 하기 때문에 골프 스윙에 필요한 원심력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플랫한 왼손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운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고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동작을 하면 임팩트 순간까지 클럽 헤드는 손이나 팔보다는 항상 뒤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심력을 극대화하여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잘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머신 컨셉이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냥 왼팔과 클럽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주면 스윙의 순서도 잘 맞출 뿐만 아니고 골프에 필요한 파워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 제어에도 훨씬 더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머 켈리라는 사람이 이 머신 컨셉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백스윙 탑에서 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0.24초인데 0.24초 안에 왼손이나 왼팔 클럽은 두 가지 모션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회전 모션, 그 다음에 수직 모션. 그러니까 0.24초 안에 이거를 왼팔이나 왼손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동시에 수직 모션을 하고 회전 모션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팔과 클럽은 그냥 수동적으로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유지를 하고 외부의 다른 움직임, 오른팔이나 몸의 움직임에서 왼팔이 움직여주면 비교적 좋은 임팩트, 좋은 스윙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른팔 입장에서는 이제 골프 스윙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골프의 스윙에 필요한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접혔다가 펴주는 동작을 하겠죠. 그럼 백스윙 탑에서 접혔던 거를 내가 하체 움직임이 선행이 되고 단지 펴주기만 하는 이렇게 단순한 동작에 왼팔과 클럽이 반응을 해주면 우리는 스윙, 그러니까 다운 스윙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비교적 좋은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호머 켈리는 왼팔을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움직여야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 자, 이제 스윙 레프트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방금 전에 알아봤던 머신 컨셉으로 붙여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자, 스윙 레프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릴리스 과정, 그러니까 클럽 샤프트가 다운스윙 이후에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일 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쪽 회전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몸과 손은 공에서 멀어지는 거야. 왼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지 정확한 스윙이 가능하다고 이제 하는 이론인데 이 동작도 결국은 왼팔과 클럽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이 펴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반응을 해주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사진처럼 조금 더 정확한 동작으로 우리가 팔로우스루로 넘어가는 동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머신 컨셉에 의해서 왼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다운스윙에 의해서도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는 이제 수직 모션에 의해서 다운스윙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릴리스가 발생을 하면 자, 우리는 경사면에서 골프 클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에 의해서 백스윙이 되고 다운 모션에 의해서 스윙이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릴리스라는 데를 정의할 때 어디를 릴리스 구간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자, 다운스윙 이후에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인 위치 이 위치를 릴리스 구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왼팔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오른쪽 팔꿈치는 점차적으로 펴지는 동작을 하면 오른쪽 팔꿈치가 점차적으로 펴지면 왼손목 코킹도 점차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저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의 위치는 제 손보다는
밖에 있고 밑에 있지만 이 플레인 라인보다는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때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진 움직임에서 백스윙에 필요한 회전이 만들어졌으면 이 위치에서는 반대로 오른 어깨가 밑으로 내려오고 공에 가까워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과 클럽이 반응을 해주면 이때 양손은 타겟 방향이 아닌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로 포인트까지는 인투 아웃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미스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릴리스 이후에 양손이 타겟 방향과 평행으로 가야지 공이 똑바로 간다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왼손이 안쪽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타겟 방향과 똑바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다운스윙에서 팔로스루로 넘어가는 반대쪽 회전을 억제하는 동작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양손이 타겟 방향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움직이면 클럽 페이스는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사면에서 클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전도 필요하고 스윙 모션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양손의 회전을 생각해 보시면 자, 백스윙 과정 속에서는 자, 제가 손의 위치를 이 위치로 잡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였을 때 왼손이 처음에 어드레스 위치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백스윙에 필요한 회전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다운스윙에서는 릴리스 이후에 정확한 우리가 회전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양손이 특히 왼손이 타겟 방향과 평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른 어깨가 밑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손의 위치가 처음에 어드레스 위치 때보다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 우리가 회전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이 위치에서 양손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클럽 페이스가 상당히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어깨 라인을 플레인 라인과 평행으로 맞춰서 다시 내리면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가 유지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왼팔과 클럽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줘야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신 컨셉. 왼팔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외부의 움직임, 오른 어깨나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잘만 움직여주면 골프 스윙을 할 때 큰 보정 동작 없이 좋은 골프 스윙이 가능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